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그 어느 산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만 그만큼 또 많은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지만 그 산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성장펀드 150조를 만들어서 SK 하이닉스가 1호 펀드로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혜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처음엔 120조를 얘기를 하다 곱하기 5배, 그래서 무려 600조 원을 얘기를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자꾸 이렇게 군부를 떼는 거죠. 여기에다가 정부에서는 손자 회사의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되면 국가 전력 산업을 육성하는 건지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맞춤형 특혜인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20조로 시작했는데 600조가 왜 필요해졌을까? 용적률이 1.5배가 높아져 가지고 2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3층으로 됐죠. 곱하기 4개가 되면서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보면 평택 캠퍼스의 P5도 지금 3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20조는 들어가야죠. 뭐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또 최태원 회장은 AI 경쟁을 위해서 7년 내에 1,400조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긴다. 이게 지금 뭐 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마어마합니다. 정부의 이제 150조 국민성장 펀드 첫 투자처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12월 둘째 주입니다. 1호 이제 프로젝트가 선정이 될 건데, 인프라 투융자 부분에서 50조가 이제 거기 배당이 돼 있는데, 아마 용인, SK 하이닉스 클러스터가 최우선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펀드 하면은 이게 또 상징성도 있어야 되고, 안정성도 이제 안정적인 수익성도 확보가 돼야 되고, 국가 이제 전략 산업의 육성이라는 것, 이게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하여튼 정부에서 지원을 하려면 어떤적인 그런 게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 국민 성장 펀드가 조성이 되는데, 여기에 전략 이제 첨단 전략 산업 반도체죠. 그래서 이게 은행, 보험, 생산적인 이제 금융을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 성장 펀드 150조 중에서 이렇게 첨단 인프라 쪽에 이제 한 50조 정도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구조를 보면 선순위로 이제 산업은행하고 은행권이 있고, 중순위로 이제 민간 인프라 펀드, 증권사, 뭐 후순위로 정부 재정, 첨단. 그러니까 정부가 그 위험을 부담을 하는데 요거를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구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국민이 있고, 금융이라든가 연기금이 있고, 기업이 있고, 첨단 전략 산업기금, 정부 공공기금이죠. 75조가 들어가는 거죠. 집간접 투입으로 50조, 인프라 투융자의 50조, 저금리, 이제 대출금리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반도체, 바이오 투융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거의 보면 왜 그러면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가 1호가 되었냐는 얘기예요. 1호. 상징적이잖아요. 투자 속도와 이제 속도. 600조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자꾸 밥 먹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 한국 중에서 유일하게 단일 프로젝트로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것은 용인 SK다. 삼성도 들어갑니다. 근데 삼성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또 이재용 회장은 돈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런 방구도 얘기를 안 합니다. AI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에도 직결이 돼서 국제 경쟁력과 고용 유발 효과가 독보적이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거에 이제 분석을 해준 거 보니까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건설과 직결이 되면서 그쪽에서 이제 그 건설 쪽에서 이게 성장률을 이끌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후년 계속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뭐 이렇게 국가 성장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할 말이 있는 거죠. 정책적인 또 명분이 생긴 거죠. 이 관제 펀드라기보다는
실적이라든가 성장 가능성이 가장 확실한 프로젝트. 지금 뭐 반도체만큼 확실한 그런 뭐 실적이라든가 성장 가능한 프로젝트는 아마 뭐 찾아보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민간하고 정책 자금 매칭이 쉽다는 얘기죠. SK 하이닉스에 이미 진행 중인 초대형 투자와 결합해서 펀드의 안정성과 명분을 동시에 확보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에서 일을 할 때 이 명분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명분이 잘 맞아떨어져요. 동시에 번지는 논란은 SK 하이닉스 맞춤형 규제 완화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뭐 성장 펀드 뭐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초저금리 대출도 있고 SK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뭐 직접 지분 투자라든가 인프라 투융자라든가 제일 여기에 눈에 띄는 거는 인프라 투융자에서 50조 그 다음에 초저 금리 이제 대출 요게 이제 이게 100조인데 여기에서 과연 SK 하이닉스를 얼마를 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50조만 준다 해도 SK 하이닉스는 엄청난 숨통을 트일 수가 있는 굉장한 겁니다. SBS에도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 내용을 또 한번 살짝 살펴보면 핵심 쟁점은 손자회사 규제를 완화를 하는 겁니다. 자, SK그룹의 지주 체계를 보면 지주사는 SK이고 자회사는 SK스퀘어하고 손자회사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여기서 증손회사를 만들면 지분이 100%가 돼야 되는데 이걸 50%로 완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 손자회사인 SK 하이닉스가 증손회사를 만들면 그러면 이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건설 자금 조달이 굉장히 쉬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콕 집어서 그냥 뭐 이게 콕 집어서 SK 하이닉스한테 유리하게 돼버린 거죠. 삼성전자 반도체는 이 그 뭐 이렇게 손자 회사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손자 회사 SK 하이닉스가 손자 회사죠. 증손회사는 이제 크레디트 운영법인을 하나 만들어야죠. 지분이 100%를 보유를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죠. 그래서 정부가 완화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100%를 50%로 완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첨단 산업 규제 완화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잉크가 다 말랐어요. 발표하면 끝이에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하는 지주회사, 손자회사 지분 규제를 100에서 50%로 대폭 줄여주고 금융 리스사 설립을 허용하기.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왔을 때도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 분리를 완화를 해서 반도체를 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반도체를 하는 손자 회사는 SK 하이닉스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뭐 삼성하고 SK인데 삼성은 지금 뭐 손자 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손자 회사 규제를 풀어주는 거라서 이 SK 하이닉스만 콕 집어서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SK 맞춤형 아닌가. 손자회사 구조를 가진 대기업 중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회사는 SK 하이닉스가 유일하다는 얘기죠. 규제가 풀리면 SK 하이닉스는 외부 자금을 증손회사를 통해서 유치가 가능한 거죠. 반도체 팩 건설 PF 자금 조달이 획기적으로 쉬워집니다. 그래서 600조 투자 실행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따라서 사실상 SK 하이닉스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라는 지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인 배경도 정부라든가 대통령실, 정책실하고 방향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은 금산분리 완화, 첨단 산업 규제 완화 여지를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재명 정부가 또 지지율도 높고 이래서 이거를 뭐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고 해서 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샘 올트먼도 왔을 때도 금융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최태원 회장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좀 다양한 자리에서 공개 비공개 자리에서 정부 인프라 지원을 해야 된다. 규제 완화 필요성을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번 규제 완화도 특정 기업에 맞춘 것이냐, 아니면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냐, 두 논리가 충돌하는데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미 군부를 다 뗐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투자의 필요성과 정책의 공정성이 맞부딪히는 그런 상황을 있지만은 정부하고 이제 산업계 논리는 600조 원 이걸 어느 그 한 개인 회사가 이렇게 지금 다 조달을 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초대형 PF 구조에선 규제 완화 없이는 투자가 이게 제대로 굴러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성장펀드 1호로 용인이 선정되면 안정성, 면분, 속도까지 모두 확보가 되겠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손자 회사 규제 완화는 사실상 SK 하나만 콕 찍어서 이렇게 수혜를 준 거죠. 정부 펀드 재정 규제 완화가 동시에 한 기업에 집중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의 모태 펀드, 기존 모태 펀드와 부처별 펀드와 중복투자의 우려도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종 정리를 해보면 정부는 국가 첨단 산업 인프라라는 명분으로 국민성장펀드 1호를 콕 집어가지고 SK 용인 클러스터에 투자하려고 거의 결정 다 했습니다. 발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구조와 규제 완화의 효과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수혜자는 SK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 전략 산업 지원이냐 이제 특정 기업 특혜냐 이런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지만은 SK 하이닉스가 이 국민성장펀드 1호가 돼서 50조든 100조든 받는다고 해서 거기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HBM을 워낙에 잘하고 AI 시장이 지금 뭐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져가는 시장이고 또 SK 하이닉스가 확실한 기술력을 확보를 했고 엔비디아라는 거래처 이제 확실한 그런 동맹이 형성됐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하다. 그리고 만일 이 펀드를 SK 하이닉스가 지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잘내서 펀드 이렇게 뭐 은행이라든가 또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펀드를 냈을 때 충분한 수익률을 보장이 된다 그러면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